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목요일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하루 늦게 시작하고 1시간 늦게 시작하고 1시간 좀 늦게 마칩니다. 자, 지금 한창 동시효과가 진행되고 잠시 후에 마감지수가 나올 텐데요. 오늘도 우리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때만 한 2,000원 이선까지 밀리는 걸 제가 방송 중에 지수를 확인은 했는데요. 자, 2,000선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했었는데 지금 동시효과 흐름 이어가는 거 보면은 2,000선은 그래도 좀 공고히 지킨 채 마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듯합니다. 외국인이 오히려 기관보다도 더 많은 물량을 내놨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1,000억이 넘는 물량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도 그 못지않게 쫓아가면서 많은 물량을 내놓고 오히려 개인들만이 좀 외롭게 사들이는 그런 시장 상황이 지속이 됐는데요. 개인들의 자금이라는 게 또 방향성이라는 게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당분간 더 악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증시에 임해야만 여러분께서 좀 낭패를 겪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조언을 좀 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또 펀드 등등으로 이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기미가 보인다고 하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연기금과 함께 기관들이 우리 증시의 구원투수로 역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급적인 면에서의 개선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증시에 좀 적극적으로 발을 담그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완전 부정적인 쪽으로 돌아선 건 아니니까요. 지금 살짝 물렸다는 표현을 쓰죠.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너무 경솔하게 이렇게 내던진다든가 할 만한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조언도 또 감히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오늘 자세한 시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날 미국 증시가 양적완화 지속 기대감 속에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1.18포인트 상승한 2014.85포인트로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와 기관의 매도가 확대되면서 지수는 2010선을 하회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2000선 사수를 위해 안간힘을 쓴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되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9.64포인트 하락한 2004.0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기관도 순매도를 기록한 하루였죠.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매도했고요. 기관은 78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개인만 1,900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의 매수세에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시총 1위인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가 급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5.31포인트 하락한 520.68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시장 답답한 흐름 보였는데요. 코스피와 역시 개인만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200억 원가량 매도했고요. 기관도 82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개인만 286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보다 40전 하락한 1,060원 50전에 개장했는데요. 이후에 하락폭을 키워서 장중 달러당 1,059원 40전까지 내려갔지만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하루였죠. 네, 오늘 환율은 50전 상승한 1,061원 4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말물이 나오면서 환율이 하락했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하락폭은 제한적이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샘플러스의 정동욱 멘토를 모시고 오늘 시장의 흐름과 또 내일장에 딱 들어맞는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황,
조금 그래도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돌려놓는데 성공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약세장이면 분명합니다. 오늘 장 시황 체크포인트부터 좀 들어볼까요? 1차적으로 외국인이 아직까지 이제 순매수로 다시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오늘 또한 코스피 지수가 2000선 테스트를 좀 받는 구간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로 전환을 하면 기관에서 그 물량을 받아줘야 할 텐데 기관권에서 역시 최근에 금융투자 위주로 그러니까 고유자산을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금융투자 위주로 외국인과 같이 매도세를 강화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뭐 200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 기관이 이렇게 순매수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2000선 박스권 돌파는 조금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나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 대거 급등이 아니라 급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나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뭐 일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실적이 우량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오늘 뭐 3%에서 뭐 높게는 10%까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중소형 개별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멘텀이 좋다고 하더라도 소나기를 좀 피해보자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은 손해 구간이라도 손절매를 좀 권해드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 체크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까? 역시나 오늘 2거래일 연속 강하게 상승한 건 자동차 업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 창구 순위에 1, 2, 3, 4, 2, 5위까지 모두 외국인 창구가 차지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듯 어제와 오늘 자동차의 반등세가 좀 거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가 61선 밑으로 하향 돌파했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가 바로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향 추세로의 전환은 아직은 미지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대기아차 최근에 실적은 4분기에도 우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센티멘탈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기사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노사 간에 양호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또 반등을 주기도 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도에서 16위를 기록하고 현대차가 20위인가 그리고 기아차가 16위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비자 신뢰도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도 점차 일본차, 독일차 그리고 미국 자동차 회사에 뺏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센티멘탈적인 부분에서 현대기아차 자동차 업종은 조금 악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예상대로만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이미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되면서 자동차 업종은 이틀 연속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역시나 박스권 내에서 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 의견과 제 예상과는 반대로 또 한번 연말에는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는 게 역시나 이제 11월부터는 윈도우 드레싱이 조금 본격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펀드 비중 중에 가장 많은 게 삼성전자이고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윈도우 드레싱을 한다면 자동차 업종 어느 정도 연말까지는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종목은 제가 멜파스를 가지고 왔는데 멜파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아서 어닝 쇼크가 나오는 기업은 정말 주가 하락이 좀 급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멜파스 오늘 12%가량을 빠졌는데 영업이익 부분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삼성전자에서 지원F를 이제는 쓰지 않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멜파스가 오늘 좀 급락을 거뒀는데 이렇듯 실적이 안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역시나 11월 안에는 중소형주 개별주 같은 경우는 버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멜파스뿐만이 아닙니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11월 안에는 중소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적 추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하신 다음에 실적이 안 좋은 경우에는 손절매라도 손절매를 권하드리고 역시나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종목의 특징 종목은 이제 이라이쿰과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오늘 좀 급등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진 디스플레이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랐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역시나 실적이 굉장히 우량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잠깐 화면을 보시면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48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3분기에 확정 영업이익치가 지금 202억 원이 나왔습니다. 시장도 예상하지 못한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급등세를 시연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오늘 레포트가 나왔지만 스마트 기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 증가했고, 태블릿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비트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진 디스플레이 이러한 실적은 유지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꺾여도 큰 폭의 꺾임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이렇게 실적이 우량한 종목으로 좀 이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주, 자동차, 멜파스, 이라이쿰, 일진 디스플레이 등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이 좀 약세이고 오늘 2000선을 좀 위협을 받았으니만큼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는데요. 내일장 전략은 어떤 걸까요? 제가 단기간에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바로 돌아온다 이렇게까지 장담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선을 하회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2000선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그런 하락폭은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 코스피 지수 밴드로 해서 1970선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모멘텀이 살아있거나 실적이 우량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단기 트레이딩이던 아니면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분할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분할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시장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좀 투자를 이번 기회에 좀 저가라고 판단하고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로 좀 어떤 분야에 어떤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면 괜찮을런지 선호주 위주로 먼저 설명을 좀 주십시오. 제가 가장 첫 번째로 가져온 것은 역시나 조선 업종입니다. 오늘장 현대 미포 조선은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1.4% 정도 상승을 했고, 나머지 대우조선 해양만이 2%가량 하락을 했지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현재 얼마 전까지 조선업종, 그러니까 조선기업에 대한 주가 조정세가 조금 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3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정 기간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려감이 모두 주가에 반영된 상태로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수주 산업에 속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과 그리고 신조선가의 상승 이런 부분을 봐야 할 텐데, 역시나 얼마 전에도 현대미포조선이 중동에서 5천억 원 가량의 수주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듯이 수주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2년치 수주를 채운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나 작년까지만 해도 수주치를 보면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2년치를 채운 상태이고 수주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조선가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의 PC선을 예를 들어보면 연초에는 3,100만 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50K급이. 그런데 현재는 3,800만 달러까지 올라갔고, 연말기에는 4,000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수주 모멘텀과 그리고 신조선가의 상승,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조선업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 게, 이제는 탑픽 종목과 차선호주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탑픽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유럽과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 물동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는데, 물동량이 증가하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게 PC선입니다. PC선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운반 제품선,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면서 PC선의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최선호주로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엔진사인 두산 엔진을 좀 차선호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상반기부터 PC선 발주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났는데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반기의 발주 수주가 정말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박 발주를 한 시기보다 엔진 발주 같은 경우는 8개월에서 10개월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상반기부터 PC선 상선 부분이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엔진 발주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늦어야 내년 상반기에는 엔진 발주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역시나 수주 모멘텀이 풍부한 두산 엔진 같은 경우가 차 선호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좀 짧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건 이제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관련주를 조금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중소형주 중에서 GD와 UID가 굉장히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화면을 잠깐 보시면 GD 같은 경우가 17,000원에서 21,000원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패드 에어가 지금 전 아이패드 4와는 달리 두께가 굉장히 얇아졌고 무게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GD에서 식각을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평들이 나오면서 GD가 그 모멘텀을 받고 21,000원까지 오늘도 뭐 0.2% 소폭의 하락에 그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UID도 지금 최근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UID는 물론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실적과 모멘텀 두 가지를 갖췄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아이패드 에어 모멘텀이 있다면 이제 아이패드 미니 2의 모멘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출시를 됐지만 아이패드 미니 2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신 뭐 CNN 인용을 해보면은 올해 그러니까 연말이라고 해봤자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22일쯤에는 미니2가 발매가 되지 않을까,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미니2 또한 역시나 시장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한 모멘텀을 받지 못한, 주가 상승을 못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조금 투자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기업은 역시나 첫 번째는 UID가 될 것 같습니다. UID 같은 경우는, 코팅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에어 코팅과 그리고 미니2 코팅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ID는 실적과 그리고 모멘텀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입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는 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이패드 미니 물량은 대부분 캠트로닉스가 식각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캠트로닉스 오늘도 뭐 4%대 하락을 했지만 이러한 모멘텀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면서 상승 추세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이패드 미니2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설명, 종목 언급까지 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정동욱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멘토분들께 질문도 드리고 또 응원 문자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20으로 주시고요. 세 분을 추첨해서 샘플러스 유료 방송 한 달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양 팀의 5주차 수익률 현황부터 열어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양 팀의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한 팀만. 네. 오늘장 팀 17.1%. 야, 좋은데요. 굉장히 높죠. 자, 내일장 팀은 0.8%로 오늘은 좀 쉬고 가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은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오늘장 팀이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장 팀에서는 지금 정태근 전 멘토께서 LTC로 8% 수익을 거뒀습니다. 팀의 에이스로 우뚝 자리했고요. 예병군 멘토께서도 바른전자로 7.3% 수익을 거두면서 17.1%의 수익을 거두는데 오늘 굉장한 그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자, 0.8% 손실을 보이긴 합니다만 또 우리 박효진 전문가께서 EM코리아로 2% 넘는 수익을 거두면서 고군분투했습니다만 다른 그 멘토분들이 좀 도와주지 않는 바람에 조금 전에 이따가 나가신 정동훈 멘토 매수가 미도달 그 손실은 아닙니다. 나머지 세 분께서 좀 더 이렇게 좀 달려주셔야지만 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네, 11월 첫째 주 수익률은 어떨까요? 이제 중반을 달려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이 좀 밋밋하다 보니까 양팀의 수익이 아직까지는 고만고만합니다. 그래도 내일장 팀이 여기서는 1.7%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0.9%로 손실을 살짝 보고 있는 오늘장 팀 예병군 멘토께서 지금 두 종목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서울전자통신이 마이너스 3.6을 했다가 또 메리츠 금융지주가 3.7% 수익을 냈다가 이거 종잡을 수 없는데요. 왔다 갔다 하십니다. 빨리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내일장 팀에서는 그래도 좀 골고루 수익을 냈습니다. 박재우, 정승현 두 분 전문가께서 1%, 2.1% 수익을 냈고요. 김선윤 멘토 오늘 1.4%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나온 건 아니겠죠, 오늘. 네, 김선윤 멘토. 네. 분발해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오늘장 팀,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 에이스죠. 10월 마지막 주에서. 내일장 팀의 JB스타 박효진 전문가 역시 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두 분께서 갖고 오신 종목들부터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께서는 오늘 내추럴 엔도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상당히 좀 비교적 생소한 종목이죠. 자, 그리고 박효진 전문가께서는요, 네오이즈 인터넷, 조금 전에 이정복 대표가 또 일부에서 네오이즈 인터넷을 준비를 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두 분이 오늘 좀 중복이 되니까 더 관심이 갑니다. 네, 먼저 정태근 팀장께서 내추럴 엔도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기업 설명 시간을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생소한,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생소한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백소라고 여성 호르몬제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판매 비중이 한 84.3%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백소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흰머리 난 사람들한테 검머리를 좀 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 염색을 좀 자주 하기 때문에 한번 저도 먹어볼까 한번 싶은데 어쨌든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갱년기 여성들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 증상 중에서 한 10개 정도 개선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독보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그래서 너무나 한 제품에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대체 상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는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 개선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백소 여성 호르몬제를 그러니까 백수호궁이더라고요. 정확한 제품 이름이. 그래서 백수호궁을 대체할 만한 그런 카피캣이 현재 불가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너무나 백수호궁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도 좀 우려스럽지만 뭐 대체 상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독점적인 이유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일본과 같이 해외 쪽에 한 30개국 정도 현재 국가 특허 그리고 인허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북미 쪽 같은 경우는 백수호 원료 수출 계약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회사 CEO께서 뭐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품 허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원료라든지 제품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현재 마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100% 위탁 생산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자체 생산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 생산 확대로 인해서 원가를 좀 낮추고요. 그러면서 제품 조달 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판매 루트만 좀 더 확대가 되게 된다면은 좀 더 많은 매출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홈쇼핑 매출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아침 시간대를 통해서 지금 이제 TV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심정아니카라는 모 방송사에 심정아니카라든지 그리고 박혜미 탤런트죠. 박혜미 씨가 지금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성분들 아침 시간대 TV 보시는 여성분들은 좀 알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제닉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3년도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8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 한 25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51억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현재 성장이 될 것이라 합니다. 상반기 때 한 100억 이상 달성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상장하고 난 이후에 공모 물량 때문에 매물추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추럴 엔도텍 여성 호르몬제를 생산하면서 갱년기 증상 10개를 개선하는 효과, 여러 가지 설명을 줄줄이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생소한 기업인 것 같았는데, 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 실생활하고 좀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 또 그런 기업을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 벌써 염색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 옆에 보시면 아시겠죠? 흰머리가 좀 이거 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외탁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흰머리가 좀 많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네. 이 외탁하신 또 정태현 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염색할 머리가 있어 참 좋겠다 싶기도 하고. 자, 그래도 가격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일단 오늘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보다 조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94,000에 좀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오늘 종가에서 한 91,000원 정도 저는 매수까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가 대비 상장가가 지금 이제 8만원 정도 가격인데, 한 12만원 정도권까지 한 50% 정도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91,000원에서 94,000원 정도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2만원보다 조금 아래인 11만5천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게 잡았다 봐도 될까요? 86,000원 정도 현재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저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손절 쪽보다는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추럴 엔도텍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자, 다음 박효진 전문가의 네오이즈 인터넷입니다. 일부에서 이정복 대표가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또 다른 시각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네오이즈 인터넷입니다. 크게 사업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게임 부분, 모바일 게임 부분과 그리고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음악 사업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9월 달에 카카오와 이 네오이즈 게임즈가요 함께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카카오 뮤직이라는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음원 가격 인상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네오이즈 인터넷 함께 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관심도 지금 슬금슬금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카카오 뮤직이라는 서비스가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음악을 결합한 이전과는 좀 볼 수 없었던 모바일 기기에서는 좀 새로운 방식의 음악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순이용자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국내 1위 업체가 바로 멜론입니다. 멜론의 순이용자의 경우에는요 337만 명이 나와 있고요. 9월 달에 런칭을 했던 카카오 뮤직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달도 채 안 됐는데 순이용자가 240만 명, 굉장히 빠른 숫자로 좀 빠르게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줄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뮤직은요 84만 명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이즈 인터넷 거의 한 좀 3배 정도로 또 많은 순이용자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 어플을 실제로 다운을 받았을 때 수익성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실제 이용률이라고 하는데 지금 68%로 업종 그리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최고치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요 비교적 이용률이 높은
그 서비스가 벅스와 네이버 뮤직이었는데 각각 50%와 34%를 차지한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카카오 뮤직 실제 이용률 68%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그 신규 가입자를 모집을 하는 게 아니죠. 카카오톡이라는 기존의 친구를 좀 친구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음악 콘텐츠를 공유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사용률이 월등히 높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원 가격이 좀 중요한데 한 곡당 600원 정도로 나와주고 있어요. 6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타 그 음악 전문 포털에 비해서 좀 가격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이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추후에 좀 네오이즈 인터넷, 앞으로도 카카오 뮤직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인기를 받고 부각이 된다면 네. 충분히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오이즈 인터넷, 카카오 뮤직 등등 또 순 이용자의 230만 명 돌파 등등 이런 호재를 들어서 기업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가격이라면요? 네, 매수가는요, 오늘 좀 조정이 나왔죠. 종가로 매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이평선이 지금 수렴이 되었고, 지금 주가가 그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장기 이평선 121선은 얼마 만에 좀 위로 딛고 올라섰는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거의 1년여 만에 이평선을 수렴한 점을 보고, 최근에 좀 수급적으로 기관이 횡보 기간에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현 구간에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목표가는요 9,2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8,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오이즈 인터넷 가격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럼 각자의 종목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효진 전문가의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신규 네. 상장된 종목 가지고 나서 저를 굉장히 곤란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자료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먼저 해주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성 호르몬제가 국내에서도 매출 비중이 높고, 이 회사 자체적으로도 매출 비중이 거의 90%, 100% 가까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요, 타 제품 쪽으로의 좀 매출 비중이 안 나와주거나 실적이 나빠질 경우에는 물론 지금 예상치로 나와주고 있는 실적 올해도 좋고 내년은 더 좋을 것이라고 나와주고 있겠지만은 향후로 봤을 때는 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네. 너무 타깃으로 하고 있는 그 제품 타깃 연령층이 좀 갱년기 여성들 40, 50대를 좀 주력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만한 그 연령층이나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저도 이게 그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저도 그 투자 설명서를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 CEO 인터뷰 그걸 많이 참고를 했는데 그 40, 50대 여성층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갱년기 치료제를 저희 같은 남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그 지금 이제 조금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백수공이라는 제품인데 이 회사 전체 매출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84%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높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조금, 우려스럽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그 자세하게 좀 뒤져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백소궁이 여성들 갱년기 치료제에 좀 그 적합화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그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 12가지 증상이 있는데, 거기서 한 10가지 개선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그 백소공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체 상품이 나오게 되면 매출 타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쟁사들이 아직까지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경쟁사들의 어떤 그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우월적인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다. 뭐 이런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정태현 팀장의 질문이라면요. 네, 일단 뭐 지금 게임 쪽보다는 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이쪽으로 좀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일단은 네오이즈 인터넷 그 합병한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합병이 진행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8월달 얘기 나온 뒤부터 합병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합병은 뭐 조금 지연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합병 반대를 합병
주총을 했을 때 반대를 하기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게 15,3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8,520원인데 주식 만약에 합병을 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방금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식 매수 청구권 한 게 더 낫거든요. 지금 지금 주가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합병이 좀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하고 인터넷 같은 게 지금 이제 네오이즈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 피인수 주체이기 때문에 합병이 되면 상당히 좀 호재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합병 지연으로 인한 어떤 회사 가치의 어떤 하락 이런 부분들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이 합병 이슈가요, 작년에도 좀 네. 비슷한 시기에 좀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매수 청구 가격이 좀 높았고, 회사가 예상했던 200억보다 훨씬 더 많이 청구를 400억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합병이 무산됐던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주담과 좀 통화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을 때 정말로 합병을 했을 때 이 종목이 그 영향력을 많이 입을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이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있던 게임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을 관리를 하고 있지, 신규로는 지금 투자 계획을 세워놨던 부분들도 취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전적으로 네오이즈 게임즈 쪽으로 모바일 게임을 좀 넘겨주면서요, 거의 좀 음원 사업으로 좀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합병이 된다면은 분명 모바일 사업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재로서 영향을 미칠 수가 네. 있겠지만은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네. 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첫 번째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또 바로 그냥 질문으로 넘어가죠. 네, 이것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죠. 그 매출 비중이요, 홈쇼핑을 통해서 나오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거의 80% 가까이 좀 차지가 되고 있는 걸 봤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말을 좀 해봤을 때, 이 홈쇼핑 주의 업황이 만약에 안 좋게 된다면은, 매출 판매 채널이 너무 단일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가 않나, 이게 궁금하고, 실제로 홈쇼핑 관련해서 업황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너무 그 판매 채널이 단일화가 되어 있지가 않나, 다른 방법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지금 상반기에 77.8%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좀 우회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화장품 쓰시죠? 네네. 화장품 쓰시죠? 그 홈쇼핑이 아무리 안 좋다고, 홈쇼핑 업황이 안 좋다고 해도 화장품 판매는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 제품에 대해서 인기가 제 예상대로 있다고 한다면은, 굳이 GS 홈쇼핑이라든지 CJ 홈쇼핑,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홈앤 쇼핑도 런칭을 했거든요. 이 회사들의 전체적인 매출에 타격이 있을지라도, 이 회사 제품이 잘 나가게 된다면은, 홈쇼핑이 조금 단일화되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두에 말씀했던 부분인데, 4대 공중파를 통해서 지금 이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루트들도 조금 노력 차원에서 홈쇼핑에서 조금 벗어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태인 팀장의 질문으로 이제 또 가름을 네.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건 좀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게임 산업에서 아주 위축이 좀 되고 있잖아요. 네. 위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벅스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유통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보다는 아직까지 그래도 모바일 유통 쪽이 좀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원 쪽보다는 아무래도 네오이즈 게임즈가 합병을 하는 이유가 네오이즈 게임즈가 게임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게임을 유통하는 역할을 네오이즈 인터넷에 맡기기 위해서 합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합병 이슈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음원 쪽보다는 게임 쪽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네오이즈 게임즈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오이즈 게임즈가 지금 이제 웹보드 게임 규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셧다운제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게임 중독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게임 중독법이 나오게 된다면 도박과 똑같이 취급하게 된 강도 높은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네오이즈 게임즈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어떤 파급 효과로 네오이즈 인터넷까지 올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은 어떤 하방역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컨토스라든지 에이블 CNC처럼 주가 타격이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드네요.
항상 그 종목들이 움직일 때 네오이즈를 앞에 달고 있는 종목이 3개가 있습니다.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컸고, 아무래도 또 게임 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종점으로 놓고 보는 애가 중요할 것 같고,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요, 그 웹보드 규제 관련 매출이 10%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네오이즈 인터넷 연 매출 500억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게임으로만 차지하는 매출을 100억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300에서 한 350억 정도가 음원 쪽으로 차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게임즈 좀 같이 네오이즈를 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담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게임 쪽으로 보는 좀 음원 시장 앞으로도 좀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좀 종목을 봐달라고 저에게도 좀 부탁을 해줬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담으로부터 들은 내용까지 인용을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공방이 이제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 정태윤 팀장께서는 질문이 굉장히 깁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질문 좀 짧게 해주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 내추럴 엔더텍, 네오이즈 인터넷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이 두 분께서 대결을 펼치셨는데요. 그 결과는 또 저희가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입니다. 이상로 멘토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왜 그렇게 힘이 없으시죠? 힘 좀 내시고요. 어차피 시장은 떨어지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지점이 매수 타이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떨어지면 우리에게 살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리고 비싼 가격에 다시 한 번 더 팔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고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쌀, 사, 비, 팔, 뺍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빼면 그게 제일 좋은 주식이 아닐까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힘 좀 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군들 많은데 대하 TI가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네요.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고 철도주였죠. 그래서 앞서서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종목군이고 STX 그룹주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올렸습니다. 테마주군들이 오늘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적으로 테마주들이 상당히 들썩였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진디스플이 오늘 8%대 급등을 했는데 한번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일진디스플 오늘 크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한 개는 바로 실적 개선이라는 점이었죠. 지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났습니다. 시장에서 바로 실적에 대해서 연관되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려오는 종목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좀 더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에 기대감이 있다면 지금 아직까지는 3분기에 대한 실적을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재 실적 개선이라는 점은
저점 자체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에 놓여 있는 그런 차트의 추세대로 바뀌었구나라는 점 체크를 하시고, 오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태블릿 PC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GD를 소개를 해드릴 때 삼성전자의 물량을 맡고 있는 식각업체입니다라는 소개를 해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진디스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터치 패널 업황,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급하게 올라갈 때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올라갔으면 앞서 있던 갭을 메꿀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 N자형 파동으로 다시 한 번 더 여기 하단 자체를 우리가 매수 권역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일진디스플 같은 경우에는 차트 점수는 70점 드릴 수 있겠고요. 가치 점수 최근 들어서 가치 상당히 좋죠.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6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동양철관도 오늘 좋은 모습 보였고요. 한국토지 신탁도 보이고, 여러 가지 종목도 많이 보이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MT 한번 볼게요. SMT.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윗꼬리를 강하게 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팁을 한 개 드리면, 윗꼬리가 길게 나타났다. 그때는 분봉을 한번 보세요. 분봉을 한번 보시고, 이 봉 자체의 길이가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진 게 바로 하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단에서 거래량이 터져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올라갔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지점에서 맥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하단에 첫 번째 거래량이 들어올 때 갭이 일어났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갭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봉상에서도 이 갭을 메꿀 수 있다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좀 더 내일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갭 하락으로 시작하지만 내일은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 SMT 같은 경우는 오늘 이슈가 됐던 점이 바로 경영권 매각 절차 소식에 지금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있던 물량 자체를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럴 때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제가 보는 시각 좀 더 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윗꼬리에 지금 물려 계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절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 점수 높게 해주겠습니다. 80점, 그리고 가치 점수는 3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4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소재 오랜만에 다시 한번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이루어졌고요. 코리아 FT 마찬가지였고, 지금 여러 가지 종목군들 많은데요. 이제 빠진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빠진 종목군들 한번 보시면, 자, 멜파스가 오늘 12% 급락을 했거든요. 자, 하단에서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너무나 부진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7%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듣겼다는 거죠. 실적이 안 좋은 것보다 더욱더 나쁜 소식은 바로 횡령이겠죠. 횡령 배임 소식만큼 나쁜 게 바로 실적이 감소했다는 소식이라는 거, 그렇게 좀 더 쇼킹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고요.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매출처 자체가 지금 불분명해졌다는 부분이 가장 매출의 악재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 매출을 회복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차라리 멜파스는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을 좀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신규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관망의 장세를 좀 더 연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멜파스 차트 점수 40점, 추가 하락이 더욱더 나올 수 있는 차트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 가치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IT 업황은 여전히 좋습니다.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많이 빠진 종목군 중에 한번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그러면 휴비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휴비츠는 오늘 하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휴비츠 괜찮다고 한 전문가분들 다 어디 가셨나요? 타방송사에 가셨다고요? 자, 휴비츠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중국에 대한 매출처 자체가 지금 불분명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휴비치의 경쟁 업체들은 대부분 다 일본 기업이라는 거죠. 일본 기업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원화 자체의 가격은 상당히 가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화 절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엔화는 어떻습니까? 엔화는 여전히 90엔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상태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당연히 3분기에 매출도 크게 나타날 수는 없다는 점이겠죠. 자, 휴비츠 지금 3분기 반토막 실적 났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휴비치는 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하한가, 내일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대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설픈 단타를 치려고 들어갔다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물리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하락 N자 나올 확률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내일 반등이 나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90점 드리겠고요. 대신 가치 점수 2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4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느 정도 우리가 공략을 해보셔야 될 종목군 제가 한 개 들고 왔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휘닉스 소재라는 기업인데요. 오늘 6%대 급락을 맞았습니다. 어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급락이 나오는 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급락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해봤고요. 시장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낙폭 가대가 지금 시장의 요점이 되고 있죠. 그러면 그런 테마군을 맞춰서 오늘은 휘닉스 소재 한번 들어가 보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10월 27일 날 메모리 모듈용 히트싱크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특허를 받았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소재 분야를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소재 분야를 봤을 때 경기 민감주 관련으로 큰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IT 업황과 같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 점수 제가 보는 시각 90점까지 드릴 수 있는 차트예요. 현재 같은 경우에 한번 좀 자세하게 보시면 하단에서 거래량 어느 정도 모으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줬습니다. 오늘 다시 어제 크게 상승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더 눌리는 모습이거든요. 이 각 자체를 봤을 때 현재는 상당히 짧게 조정이 오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해당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좀 더 차트를 크게 본다면 박스권 자체를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종목군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크게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엔 특허가 있었고 IT 업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박스권 상단 이번에는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겠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정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원래 시초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은 보류를 하면서 매수가는 1,45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하단에 1,450원대를 매수가로 대응을 하세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56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10원으로 손절가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 꼭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 매수가는 시초가 아니고 1,450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시장이 상당히 힘들었죠. 어제 기아차 오늘 갭 상승해서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매수가가 미도달이었고, 대신 내일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휘닉스 소재, 내일도 큰 폭의 상승세를 우리가 진격하기를 바라면서,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휘닉스 소재 진격 앞으로! 1장, 내일장 1, 2부 순서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수능 치른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